진정한 기업의 주주들은 투자 기간 내내 기업이 성장하는 게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혹시 투자하시는 종목이 조금 많으시더라도 뭐 조금 더 정감이 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당연히 이제 더 예.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저는 매달 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거의 보유량이 비슷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공부하는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만 모든 주식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주식도 있고 음. 500만 원이 되는 주식도 있고 1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계속해서 하루에 20-30 개씩 읽으면서 '아 이 주식은 정말 발전하는구나. 음. 좋은 파트너십이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주식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식은 보유량이 계속 늘어났고 어떤 주식은 오히려 이제 손절이 됐죠. 이제 음. 그런 주식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보유량 기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테슬라가 1 위고요. 예. 테슬라 말고 제가 이제 가장 아끼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음. 아마존 요런 종목들이 가장 제가 추가 매수를 많이 한 거죠 그동안. 음. 테슬라는 한 20 번도 넘게 산 것 같아요. 어 테슬라가 넘버 원 이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투자를 하실 때 철학적인 면을 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뭐 원칙 같은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투자 원칙이요? 글쎄요. 네. 어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인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하고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게 인제 열심히 좀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행복의 두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특성이죠. 음. 행복은 이제 감정 중에 하나니까. 감정은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슬픔도 그렇고 두려움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고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행복해 지는 사람도 없고요. 갑자기 슬퍼지는 사람도 없죠.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이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거를 첫 번째로 인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성이 더 중요한데 네. 감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스마트폰을 산다. 그래서 10대 입장에서는 뭐 인생 최고의 일이죠. 그쵸.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때 한 중학교 1 학년인데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사 줬어요. 음. 인생 최고의 일이죠. 음. 그리고 뭐 조금 나이가 먹어서는 새 차를 뽑는다. 네.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 뭐 직장에 뭐 삼성에 취직을 했다. LG에 취직을 했다. 아니면 뭐 내 생애 첫 번째 집을 사는 자극들. 음. 이런 자극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직장 생활하다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꿈에 그리던 뭐 총지배인이 됐다. 뭐 음. 요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커다란 자극들, 인생에서 최고의 자극들도 몇 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총지배인 됐을 때 울었거든요. 와이프랑 끌어안고. 어. 이게 호텔리어는 처음에 정말 박봉이고 힘든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인제 웨이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 월급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살다가 정말 이 승진을 계속해서 인제 총지배인이라는 꿈의 작업 직업까지 올라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다는 기분이었는데 문제는 인제 몇 개월이 지나면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총지배인인 것처럼 느껴지죠. 음. 음.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인제 부부 생활이 어렵잖아요.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데 몇 개월 지나면 인제 그게 인제 왜 중요하냐면 네네. 결국 인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자극이 이 감정을 지속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 방법은 하나죠.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투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냥 부자가 되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만약에 투자의 결과물에만 집착을 하면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투자해서 10년 후에 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을 2배, 3배로 늘릴 거야. 이게 목표인데 그 음. 목표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면 10년간 딱 한 번 행복한 거죠. 그럼 어 의미가 없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 10년간 투자한 사람은 10년 내내 투자해야 하는 게 10년 내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네. 제가 미주은 채널과 함께 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 투자를 재밌게 하자. 음. 재밌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기업의 주주가 되면 됩니다. 음. 기업의 주주가 되면 왜 재밌냐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닝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적 보면서 오 예스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멋진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음. 대박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막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게 바로 주주거든요. 네. 내일처럼 좋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가을바람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세가 태어나시잖아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마치 내가 성장하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2세를 기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업의 주주들은 음. 투자 기간 내내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환희도 느껴지고 음. 때로는 이제 자식의 성적표를 받는 그 긴장감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음. 그 뭐 어닝 실적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막 괴로움도 느껴야 되고 음. 이런 그 과정.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마치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음. 진정한 주식 투자자, 즉 진정한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 그러죠. 음. 그거는 주주가 되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의 주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음. 하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제가 굉장히 방금 충격을 받은 게 투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저도 '부자가 되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이 생각만 해 봤지 10년 투자했을 때 그런 사람은 한 번만 행복할 것이다. 그 말씀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저도 너무 꼴을 바라보면서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뒤돌아보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되게 인생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항상 만나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험과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회사를 자식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장 그 자식이 가장 잘했던 적 뭐 이런 것들이랑 가장 실패적이었던 절망적이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예.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실패랑 성공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음.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주원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행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진행합니다. 이제 예. 다행 프로젝트는 이제 사회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음. 매달 그 미주원의 구독자 수만큼 제가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 32만 명이면 32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매달 추가로 이제 매살 종목을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을 사자. 요러한 이제 재미 요소도 좀 추가를 했는데요. 음. 2021년 11월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 종목이 많이 늘어서 10개가 넘습니다. 예. 그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어. 이제 테슬라가 선정이 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테슬라의 수익률이요.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이 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예. 그러면 테슬라는 나쁜 주식이죠. 마이너스 수익이니까. 어. 근데 인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에는 테슬라가 수익률이 100%가 넘거든요. 네네. 따라서 주식 투자는요.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100%고 어떤 사람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주식의 수익률을 보고 성공이다 실패를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 산 거는 2년 전에 산 거고 이번에 그 다행 프로젝트에서 테슬라 산 거는 지금 산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예. 불과 1년 반 차이가 나는데
음, 하나는 150%, 10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성공과 실패, 주식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10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1년, 2년 가지고 성패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게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테슬라가 그 결정적인 예죠. 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나눌 수 있는 성공담, 실패담은 없고요. 한 10년 후에 다시 출연해서 제가 저의 성공담을 한번 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저도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종목인데 35불에서 4불이 됐을 때 저건 엄청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공감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미주님이랑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우문현답을 왜냐면 그 해주셨는데. 주식이 다시 8달러 저거 올라가면 어떤 분은 10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 주식 투자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 저는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었던 게 이제 오랫동안 호텔리어로 일하신 경험이 투자나 유튜브 활동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를 그럼 질문을 좀 바꿔봐서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대답을 앞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해 주시거나 뭐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회사를 총 지배인이시면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영자 위치이신 거잖아요. 그럼 예예. 그런 것들이 좀 기업을 바라볼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요? 투자자로서요? 예,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이 보기엔 직장인들이 이제 로우 레벨에 있으니까 보는 시야가 좁은데 매니지먼트에 계셨던 분들은 시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지극히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음, 하십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업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잖아요. 음, 그러면 기업을 책임지는 CEO라든지 총지배인들은요. 상황에 굴하면 안 되죠. 이게 음, 경제 상황이 나빠지건 아니면 경쟁이 심화돼서 뭐 우리의 매출이 줄어들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경영하고 있는 호텔이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뭐 매출도 향상시키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게 이제 CEO의 역할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주식을 볼 때도 기업의 좋은 점을 좀 많이 보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어디가 나쁠까를 집중을 잘 못해요. 음,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단점이자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왜냐하면 보통 주식 투자는 예를 음, 들어서 10년을 보면 10년 중에 올라간 기간은 70%, 떨어진 기간은 30%거든요.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테크 네, 주식이. 그쵸, 그래서 그쵸. 이런 긍정적인 성향이 좀 방해가 되기도 했죠. 남들이 볼 수 있는 뻔한 악재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맵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식을 거의 안 팔죠. 그래서 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 운영을 할 때는 총지배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호텔리어의 직업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좀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딱딱한 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음. 상업적인 그런 냄새가 잘 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미주님 채널을 딱 하면은 그 따뜻한 벽난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되게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공부하거나 힘들 때 채널에 놀러 가서 영상을 보면서 좀 힐링을 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같이 일반인 직장인분들은 아니 왜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이걸 자꾸 나눠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CEO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CEO들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몸을 써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좀 예. 미주님이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산업이냐, 그러니까 음, 어떤 기업을 이끌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요, 기업의 CEO라든지 리더는 시간 하나는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다른 직책보다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정권자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방향을 그렇게 매 순간마다 결정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음, 이제 결제판 들고 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 총책임자의 사인을 받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되죠. 대부분의 결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미팅을 통해서. 예. 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호텔 쪽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호텔은 약간 다릅니다. 어, 왜냐하면 호텔에서는 사람이 상품이거든요. 뭐 예. 이런 좀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호텔에서 판매하는 것은 객실이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죠. 음, 서비스. 그래서 사람이 상품이고 또 고객도 상품이고 음,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호텔 비즈니스이기 음, 때문에 호텔 비즈니스에서는요 가장 다른 사람들은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직원을 뽑을 때 딱 음, 한 가지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가장 중요시 본 게 내 앞에 앉아 있는 직원이 이 인터뷰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에 끌리는가, 음,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이것만 보고 사람을 뽑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호텔에 체크인할 때 체크인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은 레스토랑에서 나를 서빙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얼마나 나한테 친절하게 음, 진심으로 대해 주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그 호텔을 평가하는 게 호텔 비즈니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호텔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요. 음, 그래서 저 역시도 20년 넘게 이제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사람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경쟁 심리가 강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 나가서 처음에 좀 성공적으로 커리어가 발전을 했겠죠. 음, 근데 나중에 뭐 부총지배인 되고 총지배인 되고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음, 결국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 자신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그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도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야말로 정말 1인 미디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품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방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으면 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자신이 가장 커다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어,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키는 게 유튜브 발전에도 가장 선행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지상파나 메이저 금융권에서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미주호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상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음. 부분을 저도 이제 제 커뮤니티를 이끌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많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가을바라님 워낙 매력적인 분이라서 제가요, 앞으로도 아유, 계속 아닙니다. 살도 빼야 되고 할 게 발전하는 많.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가 굉장히 하락장이 심하고 지금도 또 되게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뭐 오늘 밤만에도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떨고 계시는데 이 하락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를 하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이제 대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특히 예, 이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경제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에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예측을 해요?
음.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음. 새로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측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방금 전에 사용하신 단어처럼 대처를 하는가 그 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음. 지난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예.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아직까지 한 6천만 원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음. 만에 하나 주식이 다시 떨어진다면 그래서 6월 달에 최저점을 통과해서 그보다 더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사고 싶은 주식의 리스트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되 예측은 하는 게 아니라 대처를 한다. 그럼 되게 중요한 예 말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은 이미 주식 시장에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예. 올라가면 좋죠. 근데 떨어져도 아직 준비된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좋고요. 떨어가도 음.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여유로우신 투자자의 면모가 돋보이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위즈. 저는 이제 굉장히 익스트림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배우네요, 제가 정말. 저희가 한 50분 좀 넘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만큼 뭐 앞서 나가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두 가지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닝 보고서를 읽자 이 부분이고요. 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성적표를 제출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진정한 주주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일매일 관심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읽어야 되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음. 이게 뭐 40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뉴스를 다 합치면 진짜 수십 개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커다란 혁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뭐 진취적인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뭐 음. 대박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을 만들거나 뭐 수익 모델이 진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시장 점유율이 향상하거나 뭐 이런 그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뉴스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에 기반을 해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죠.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무슨 그 뉴스를 보면서 투자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죠. 음. 그러니까 뉴스에 이미 나왔으면 다음 날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음. 주식이.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 이렇게 몇 달 안에는 변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5 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뉴스를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호재가 계속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기업의 가치거든요. 음. 얼마나 좋은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는가 그리고 시대적인 그 트렌드에 맞춰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가 음. 파트너십을 얼마나 건강하게 계속해서 늘려나가는가, 매출의 다각화를 만들어내는가, 인수합병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실적 역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 기업이 가면 갈수록 탄탄해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그 가격, 기업의 가격이 바로 주식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음. 안정적이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미국 주식이 되든 아니면 한국 주식이 되든 장기적으로 하실 거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실 것이 아니면 계속해서 그 뉴스를 보시면서요.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나면 한 주 더 사시고 나쁜 소식이 나면 한 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투자를 진행하시면 아마 확률 좋은 그런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주식 뉴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꼭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미주님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제 채널도 열심히 봐주시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투자자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주님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 선배에게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은 이런 시간이어가지고, 지금까지 해본 인터뷰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남고,
끝나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미주님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오실 수 있도록 또 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